청년동맹 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경심이가 저기 뭐지 가이드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들어온 사람이 내일 모레 출국이고 그럼 출국시키면 그 다음날 또 나가고 하니까 거기 인력이 한 20명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서로 못 봐. 서로 다 어디서 보냐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 언제야? 그럼 나 어제 입국이야. 그러면 거기서 땡땡이 스케줄을 돌면서 숙박하면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안부 인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인 씨랑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할 내용은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다 좋잖아요. 다 좋아. 다 좋죠. 다 좋아. 네, 뭐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좋았던 거 어떤 걸까? 그런 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먼저 천민자본주의다. 그래가지고 너무 조그만 것들 그리고 너무 어른들이 돈 우선 황금 맞는 어떤 물질을 쫓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난 이 말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이 돈밖에 모르는 건 자본주의다. 그래서 그 돈을 존중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 돈을 천시하는 국가관을 확고하게 세우고 나가는 북한이라는 저 사회가 과연 바르고 정상적인 사회로 갔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돈은 아주 절대적으로 더러운 거라고 해서 시장에 나가 장사하면서 사탕 사세요 라고 해서 장사하는 할머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 친애 장사하는 아주 장사꾼이라고 그 장사하는 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돈을 나는 경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장마당에 앉았던 할머니들은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살아남았잖아요. 그 굶어 죽는 땅에서. 돈을 천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헐대하면 그건 죄들만 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돈을 빚 더더욱 팔아먹고 뭔가 다 팔아먹고 완전 그딴 식으로 벌면 그거는 욕을 먹을 짓이지만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부여받고 정직하게 번 돈을 많이 장사를 그렇죠. 하던 뭐를 하던 간에 돈 많이 벌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할 수 있어서 나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남편이 월급을 또박또박 받아오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뭔가 일을 했잖아 하나는 그렇죠. 딱 그 정해진 날에 딱 그만한 돈을 딱 받아.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북한에 보낼 건지 어떻게 모아서 내가 1,000만 원을 적금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집을 대출을 갚을 건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 난 그 계획 있는 그 삶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나도 그래요. 북한에 보낼 돈, 그 다음에 또 내가 쓸 돈, 아이들한테 쓸 돈, 그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한국살이 이제 10년 지금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비싼 집은 아니래도 집도 하나 사놨고 뭐 이제 차도 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하윤 씨가 오늘 나한테 왔는데 하윤 씨한테 내가 고기 사주고 싶으면 고기도 사줄 수도 있고 돈으로 가지고 이제 감사의 마음, 우정의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또 분명히 더 많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정말 참 좋은데 지금 좋은 쪽으로 나가다가 이제 말이 났던 김에 한마디 한다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자살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돈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 같은 곳에 이제 투자하다가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돈이라는 게 이렇게 잘 쓰게 되면 정말 이제 보물 같고 좋은 것이지만 또 이제 잘 못 쓰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또 괴로운 이런 부분도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하윤 씨랑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했다면 그 대가가 돈으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우리 노력의 대가가 돈으로 이렇게 지불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꼬박꼬박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한테는. 북한에서 혹시 월급 받아본 적 있어요? 나는 군 출신이고 제대해서 바로 있잖아요. 시집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군 출신은 월급을 안 받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월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월급 그 받았어요. 북한의 GDP에 안에서 얼마 받습니까? 받았는데 손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내 생각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때 국수가 냉면 있잖아요. 냉면이 6원이었어요. 근데 내 월급이 그때 4원 50전이었어요. 그러면 6원짜리 냉면 한 그릇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제 또 그 오빠 친구들이 이제 평양에 오게 되면 나를 만나러 와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나를 보러 오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 우리 동네 애가 평양에 있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그 오빠들이 막 돈도 주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생일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좀 외식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받은 그 월급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냉면 한 그릇 값이 안 돼. 그러면 그 4원 50전에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이 준 그 돈 있잖아요. 네. 그거 합쳐야지만 가지고 가서 냉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돈만 가지고 가서는 또 안 돼. 네. 식권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한 장 같이 내야 돼. 아유. 그럼 우리 군대가 5명이었는데 5명이 먹으려면 식권 5장에 1인당 6만 원씩 준비해 가지고 가야 냉면 한 그릇을 먹는데 야 이게 뭐지 냉면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너무 깊이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도였어요. 군복무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서 7년을 했는데 월급은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기회가 참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그 좀 이해가 안 됐던 문화가 뭔지 아세요? 어떤 회사에 다닌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야? 어떻게 얼마야? 당연한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떤 회사에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너 월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화가 없습니다. 없지. 월급 자체가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너 어떤 직장에서 근무해? 너 어떤 일 해? 그러지? 너 어떤 직장 다녀? 이러진 않아요. 너 무슨 일 해? 그러면 나 어떤 회사에 다녀? 그러면 그 회사에 어떤 직급을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뇌물을 많이 뜯어먹겠다. 아 얘는 물자를 많이 빼돌릴 수 있겠구나. 먹을 알 있겠네. 먹을 알 있겠네. 이걸 가지고 아 대충 어떤 직군에서 선호하는 직군인지 아닌지를 다다다다 판단하는 거예요. 참 그냥 나는 처음에 불쌍하지. 한국에서 무슨 강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일을 했고 그러면 강사님 근데 그게 월급이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월급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꾸 월급 중요하지 않고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월급 물어보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얼마 부실하냐면 그 월급을 물어보면 마치나 뭐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월급 얼마예요? 연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돈만 밝히는 남조선 사람들 약간 이렇게 생각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내 월급은 얼마야 내 연봉은 얼마야 이렇게 돼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나 연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불쌍한 북한 사람들이죠. 제가 그 안내통역원 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때는 제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인삼을 사고 앙공왕한 범뼈술 뭐 여러 가지 북한산 제품을 사면 거기에 돈을 붙여서 그 우표 상점이나 기념품 상점에서 팔아요. 예를 들면 인삼이 400원짜리를 800위안에 팔면 400위안은 가이드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암묵적으로. 근데 내가 서가지고 800원입니다 이렇게 팔지 않아도 이 상점에다 갖다 딱 불어넣는 순간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딱 계산을 할 때 그 영수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왜 받냐면 세관에서 들어갈 때 이걸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지 면세가 돼가지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인삼 몇 개 샀다는 것을 영수증을 받아요. 그래서 내 단체손님이 인삼을 몇 개 사고 어떤 상품을 어느 만치 샀는가라는 게 많은 단체가 들어와도 이게 가이드들이 자기한테 집합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를 중국어로 말하면 디청구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윤 씨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난 평양에서 군복무하긴 왔지만 애들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하윤 씨가 이제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살다 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윤 씨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진짜 별 세상이지. 그 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하면 많이 부러워하고 나가면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껐떨거리며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여기서 말하면 직장인들처럼 뽕이. 이런 거 메고 다니고 조선국제 금컵에서 안내통역원이라는 거 메고 다니고 그거 메고 다니는 거 자체가 대단하지. 자기 이름에다가 그게 국가 마크가 딱 있는 거 들고 다니고 우리 여기 체육점에 국가 대표들처럼 딱. 맞아요. 직장인들처럼 있는 것처럼 그게 다 있었고 관광버스 항상 타고 아니 다녔고. 그러고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직장인들도 있다. 우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거 우리는 가족 단소화로 나갈 때 그걸 네. 차고 나가거든. 사진까지 막.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있는 회사가 별로 드물거든요. 없지. 거의. 그걸 차고 다닌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근데 처음에 월급 같은 거를 월급 같은 건 못 받지. 아유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전체 여행사 안에 판매 부서가 따로 있고 사우나가 따로 있고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뭔가 그 서포트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들이 있고 뭐 있을 거니까 그 격리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희한하네. 이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마침해주는 이게 부서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닌데 우리는 부차적인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거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산대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 다 가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 현금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근데 가요. 가운데서 막 이런 놈들이 있을 거잖아. 그거는 뭐 재량껏 얼마 있죠. 뇌물을 좀 달라고 해서 그렇지. 그 돈을 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보리부가 숙제를 내주고 그럼. 뭐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사히 맥주 한 박스 해달라 무슨 뭐 물건을 어디다가 달라고.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비 달라 중국 위안화 달라 달러 100달러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22, 23, 24살 어린 처녀 애들에게 머리 짙은 40 먹은 아저씨들이 보이시던이잖아요. 와가지고 야 일로 와가라 해가지고 지 사무실에 불러서 그거 좀 하는데 좀 해달라. 아이고.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이 콜리게 같은 야한 처녀 아이들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50불이라도.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번 거를 그렇게 하는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월급은 없었어요. 왜냐면 월급 주는 날엔 한 2달에 한 번씩 재산가에서 나와서 월급 타거라 그래요. 그래서 월급 탈 때 막 사인하면 4월, 5월, 6월인데 인민군대 지원 얼마, 경심이 무슨 결혼하는데 3년경대 얼마 하는데 청년동맹에서 얼마 걷었다. 또 무슨 거 하는데 장갑 걷었다. 맹비 냈다. 뭐 냈다. 뭐 집에 있는 냈다. 아들 또 생일이니 뭐 냈다. 그래서 니 4월, 5월, 6월 이렇게 월급 받는데 사인해라 그러죠. 재산과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딱 사인할 때 보면 빈 봉투에. 마이너스 2,700원 인민군대 지원이 있는데 먼저 경심이가 그 또 청년동맹 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경심이가. 그 저기 뭐지 가이드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들어온 사람이 내일 모레 출국이고 그럼 출국시키면 그 다음날 또 나가고 하니까 거기 인력이 한 20명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서로 못 봐. 서로 다 어디서 보냐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너 언제야? 그럼 나 어제 입국이야. 그러면 거기서 뺑뺑이 스케줄을 돌면서 숙박하면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안부 인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수가 없어. 그 경심이라는 애는 그 청년동맹 비서는 재정가에 와가지고 이미 그 가이드들한테서 그 돈을 엠빵으로 다 떼가는 거야. 경심이가 청년동맹 비서구나. 마지막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삼명경대 사준다고 가이드들이 삼명경대 비싸거든요. 비싸지. 근데 그 삼명경대를 하나씩 사주고 뭐 구조하는데 가이드들한테서 돈 얼마씩 걷어서 또 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선풍기 해줘야 되고. 그건 북한에서는 정말 큰 거거든요. 그렇죠. 선풍기 해줘야 되고 아이고, 삼명경대 아이고. 맡아줘야 되는 데서 야 이씨 아이고 이게 참. 다 떼어버리니까 그래. 마이너스지 맞아. 야 당당해. 2,700원 거꾸로 내라. 돈 내라. 그럼 토해내야 돼.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 볼 일도 없지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국가에서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나에게 위안이 됐던 건 뭔지 아세요, 언니?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이드들랑 나가서 중국 사람 삥땅 쳐가지고 우리는 중국 돈을 막 세가지고 다니고 그냥 뭐 사면 이거 얼마 해가지고 그냥 그 중국 돈 막 쓰던 애들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뭐를 하면 중국 위안화 3만원, 5만원 모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벌 수 있는 아이고, 돈이 참.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물건을 사줘서 팁으로 그리고 수많은 이런 팁창으로 돈을 벌지만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가져가나 봤더니 마이너스야. 정말 열심히 마이너스죠. 2개월, 3개월 나와 일하는데 돈은 받는 게 없고 거꾸로 그 차라리 집에서 놀면 돈은 안 내. 근데 그렇죠, 그렇죠. 잡아가. 무직지라고 돌아가. 근데 직장 나오면 거꾸로 돈을 내야 되는. 나는 암만 생각해봐. 이 구조가 너무 엉뚱한 구조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을 해도 딱 한 건 했으면 한 건에 대한 일